可能还出这一个呀，会分下一瓶，等这次他给害，可能还出这一个呀，会分下一瓶，等这次他给害，可能还出这一个呀，会分下一瓶，等这次他给害，可能还出这一个呀，会分下一瓶，等这次他给害，可能还出这一个呀，会分下一瓶，等这次他给害，可能还 새벽 5시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태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위에 민수는 괜찮을까? 태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손자 민수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험한 훈련을 견뎌내고 있을 20살 손자가 자꾸만 걱정되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태사는 꿋꿋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잠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손자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한 태산의 발걸음이 묵직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면서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린 민수가 뺨에 밥풀을 묻히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따뜻한 시절이었어요. 태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이제 2년이 되었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태산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민수뿐이었습니다. 외아들도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죠. 민수야, 할아버지가 곧 갈게. 혼자 중얼거리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치의 매콤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태사는 정성스럽게 불을 조절했어요. 너무 세게 끓이면 김치가 너무 익어서 아삭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계란말이를 만들 때는 더욱 신경 썼어요. 민수가 어릴 때 할아버지 좀 더 달게 해주세요 라고 졸라대던 기억이 났거든요. 새벽 6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보온도시락에 담았습니다. 김치찌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계란말이는 민수가 좋아하는 대로 조금 달게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닫으면서 태사는 걱정이 됐어요. 길이 멀어서 식으면 어떡하지? 보온병에 뜨거운 물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라도 마시라고요. 낡은 등산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태사는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 모습이 한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75살의 평범한 할아버지. 구겨진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예리한 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옛날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 잠시 과거가 스쳐갔어요. 40년 전 육군 참모총장 시절의 자신. 온 나라가 그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빳빳한 군복에 별이 반짝이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태사는 그저 손자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오전 7시 버스터미널. 철원행 버스 맞죠? 네, 할아버지.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대신 넓은 들판과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버스가 북쪽으로 향할수록 태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 멀리서 민수가 힘든 훈련을 받고 있구나. 창가에 머리를 기댄 태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문득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25살 소위 시절 바로 이 철원 땅에서 첫 부대 생활을 했던 때였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험한 산세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젊은 태산도 그때는 많이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때 나도 부모님이 그리웠는데. 민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었습니다. 오전 9시 반 철원터미널. 터미널에서 내린 순간 매서운 바람이 태산의 뺨을 때렸어요. 춥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추웠어요. 7사단 특공대까지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혹시 면회 가시는 거예요? 요즘 훈련 때문에 면회가 어렵다던데.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가요. 미리 연락도 드렸는데. 사실 태산은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택시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도로 양쪽으로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초소들이 보였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최전방이구나. 태산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10시 7사단 특공대 정문. 통일의 방패, 철원의 호랑이, 부대 정문에 걸린 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태산은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위병소로 걸어갔습니다. 등산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곧 민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위병소 앞에 서자 젊은 병사 2명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위병소 옆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제대로 못하냐? 다시 해. 태산이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장교 한 명이 병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대위였습니다. 명찰에는 장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장철민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병사들은 모두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저 젊은 장교가 우리 민수의 중대장일까? 태산의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태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7중대 소속 이민수 일병의 할아버지입니다. 면회를 하러 왔는데요. 위병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장철민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태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태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장철민 대위가 태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의 시선이 태산의 낡은 점퍼와 운동화를 훑었습니다. 코끝이 살짝 찡그려졌어요. 마치 불쾌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요. 철민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그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여러 차례 우수간부로 선발되었고 각종 전술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죠. 그런 그에게 태산의 모습은 그저 촌스러운 노인일 뿐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철민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태산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7중대 소속 이민수 일병의 할아버지입니다. 손자 얼굴이나 보려고 먼 길을 왔어요. 철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태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잠깐만이라도 안 될까요? 새벽부터 서울에서 왔는데. 철민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그의 대답이 칼로 자르듯 단호했어요. 현재 우리 부대는 대규모 훈련 준비 중입니다. 전 병력 면회 금지 상태예요. 철민의 머릿속에는 오직 완벽한 훈련만이 있었어요. 그는 이번 훈련에서 최고 성과를 거두어 소령 진급을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개인적인 면회 따위는 방해 요소일 뿐이었어요. 태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대대장님이나 다른 간부분께 말씀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철민이 태산의 말을 뚝 잘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철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키가 태산보다 훨씬 컸습니다. 국가 최전방 군사시설입니다. 신분도 불분명한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태산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신분도 불분명한 민간인이라고요. 40년 넘게 이 나라를 지켜온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철민은 계속해서 차가운 말을 쏟아냈어요. 요즘 이런 시골 노인분들이 군대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네요. 태산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어요. 훈련 중에 웬 면회예요? 현실 감각이 없으시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산의 온몸이 떨렸어요. 현실 감각이 없다고요? 이 나라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철민은 주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했어요.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군기를 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의 두 손이 살짝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철민은 옆에 있던 위병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병, 이분을 즉시 부대 밖으로 안내해드려. 네, 중대장님. 위병이 태산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위병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태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철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인들은 아예 부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철민이 다른 위병들에게 지시했어요.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이런 신분 불명의 노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40년 넘게 이 나라를 지켜온 자신을 보안에 문제가 되는 신분 불명의 노인이라고 했어요. 위병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심한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중대장의 명령에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 태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철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태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시 확실하게 해야 해.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기가 잡히는 거야. 주변 병사들이 철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존경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태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문을 나섰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부대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배낭에서 보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식어버렸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눈물이 맺혔어요. 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의미 없어지다니. 하지만 태산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저 젊은 장교가 왜 저렇게 차가울까요? 분명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았어요. 태산은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25살 소위 시절 자신도 비슷했었죠. 규정과 원칙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부하들의 마음은 잘 보지 못했었죠. 그때 나에게도 좋은 선배가 있었는데. 태산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준호 장군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었죠. 젊은 장교야,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때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부대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움직여. 철민의 목소리였어요. 태산이 고개를 들어 부대 쪽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그 중에 민수도 있을 텐데. 태산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차가운 지휘관 밑에서 민수가 얼마나 힘들까요? 철민은 병사들을 향해 계속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훈련에서 떨어진다. 정신 차려? 병사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한 병사가 넘어졌지만 철민은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어요. 혼자 일어나. 전쟁터에서 누가 도와주냐? 태산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 젊은 장교는 병사들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완벽한 훈련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태산은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뒤졌습니다. 정승호. 40년 전 자신의 부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7군 단장을 맡고 있었죠. 그때는 자신처럼 차갑고 완벽주의적인 젊은 장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태산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민수 면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젊은 장교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어요. 진정한 선배로서의 의무가 있지. 태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지그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신호음이 차가운 겨울 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멀리 부대에서는 철민이 여전히 병사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뚜루루루. 전화 신호음이 3번째 울렸을 때였어요.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위잉, 위잉. 태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대 안이 갑자기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태산은 예리한 눈으로 하늘을 살펴봤어요. 40년간 쌓인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그때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건. 드론이야. 태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DMZ 상공에 떠 있는 건 분명히 북한의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최신형 소형 드론 같았어요. 고도는 약 200m, 속도를 봐서는 정밀 촬영이 가능한 모델이었죠. 태산의 40년 경험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드론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에요. 부대의 훈련 상황과 병력 배치를 세밀하게 촬영하고 있었죠. 심지어 새로운 무기 체계까지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야. 태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1분 1초가 국가 기밀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부대 안에서는 철민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뭐? 드론이 어디에 있다고? 저기요. 하늘에 떠 있어요. 병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철민이 망원경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이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급하게 매뉴얼을 뒤적거렸습니다. 드론 발견 시 대응 절차가 어디 있지? 하지만 매뉴얼만으로는 이런 긴급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현실은 교과서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드론은 계속해서 부대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정보를 수집했을 거예요. 철민은 당황해서 부사관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인데 누가 아는 사람 있어? 중대장님, 저희도 실제로는 처음 겪어봅니다. 모두들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어쩔 줄 몰랐던 거죠. 태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휴대폰으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방부 상황실 직통 번호였어요. 이 번호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 상황실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강원도 철원 DMZ 상공에 북한 정찰 드론이 나타났어요. 네? 지금 어디서 신고하시는 건가요? 제7사단 특공대 앞이에요. 드론이 부대 훈련 상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즉시 욕격 준비를 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상황실 직원은 놀랐어요. 이런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민간인이 누굴까요? 잠깐만요. 신고자분이 누구신지. 지금은 신분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태산이 급하게 말했어요. 드론의 위치는 북위 38도 9분, 동경 127도 2분 지점이에요. 고도는 약 200m, 크기로 봐서는 최신형 정찰용 드론입니다. 상황실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군사 용어들과 정확한 좌표까지. 촬영 각도로 봐서는 부대 배치도와 신형 장비들을 집중 촬영하고 있어요. 즉시 F-16 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사는 다시 부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대대장님께 보고해야 하나? 아니면 연대로 바로 보고할까?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갈팡질팡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대장님, 일단 훈련을 중단시키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훈련을 중단하면 평가에서 감점당해. 철민은 여전히 자신의 성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가 기밀보다 자신의 진급이 더 중요했습니다. 병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지휘관이 확실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니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드론이 갑자기 부대 위로 더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저건 완전히 우리 부대를 노리고 있어. 이제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정보 수집 임무였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7군단 사령부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7군단 사령부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즉시 정승호 군단장님께 연결해 주세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누구세요? 이태산입니다. 지금 당장 연결해 주세요. 태산의 목소리에 강한 권위가 묻어났어요. 40년간 쌓인 지휘관의 위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당직 장교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장군님이세요. 40년 만에 받는 스승의 전화였거든요. 승호야, 지금 긴급 상황이야. 7사단 특공대 상공에 북한 드론이 나타났어. 네? 드론이요? 지금 즉시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요격 준비를 해야 해. 그리고 부대로 직접 와야겠어. 승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어요. 스승이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부대 안에서는 철민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는데.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드론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거의 부대 바로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태산이 다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정말 드론이 있네요. 당연히 있죠. 지금 즉시 F-16을 출동시켜야 해요. 태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 드론이 정보를 다 수집하고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10분 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산이 고개를 들어보니 군용 헬기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승호가 직접 온 거예요. 그 뒤로 전투기들도 보였어요. F-16들이 드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군단장님이 오신다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뉴얼만 뒤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어요. 태사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헬기가 부대 활주장에 착륙했어요.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눈을 휘날렸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군단장이 직접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개 중대의 군단장이 직접 오다니. 헬기 문이 열리고 승호 중장이 내렸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참모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작전참모, 정보참모, 인사참모까지 모든 핵심 인사들이 왔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긴급 출동은 전시가 아닌 이상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철민은 급하게 달려가 경례를 붙였어요. 충성! 7중대장 장철민 대위입니다. 하지만 승호는 철민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언덕 위의 태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군단장님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셨어요. 승호는 빠른 걸음으로 언덕을 올라갔어요. 참모들이 뒤따랐습니다. 철민도 어리둥절하며 따라갔어요. 대대장과 연대 간부들도 모두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언덕 위에서 태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흰머리가 날리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곧았어요. 마치 수십 년 전 군복을 입고 있던 그때처럼요. 승호가 태산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장군님께 대하여. 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군님이라고요. 뒤에서 따라온 모든 간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승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산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했네, 승호야. 철민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스승님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노인이 대체 누구인 거죠? 자신이 모욕했던 그 평범해 보이던 할아버지가. 승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아니야, 승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철민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그 노인이 바로 전설 속의 그분이었어요. 참모들도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이 지긋한 작전 참모가 입을 벌린 채 태산을 바라봤어요. 설마 그분이? 승호가 태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군님,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분 전에 F-16이 출동했어. 곧 해결될 거야. 태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철민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은 매뉴얼만 뒤적거리고 있을 때 그 노인은 이미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어요. 국방부와 직통으로 연결해서 F-16까지 출동시켰다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 사람이 누굴까요? 승호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 부하가 실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산이 철민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철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태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일어나게 대위.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태산이 철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네가 뛰어난 장교라는 건 들었네. 철민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질책이 아니라 격려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태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야.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흘렀어요. 승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대위, 이분이 바로 이태산 장군님이야. 철민의 온몸이 더욱 떨렸어요. 우리나라 군의 전설이지. 내가 젊을 때 모시던 스승님이야. 그 유명한 태산 장군이었어요. 자신이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분을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했을까요? 태산이 계속 말했어요. 자네의 전술 실력은 훌륭해. 하지만 부하들의 마음 없이는 소용없어. 철민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병사들은 기계가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태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들의 두려움도 외로움도 함께 느껴야 해. 철민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승호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도 젊을 때 대위와 똑같았어. 규정과 성과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철민이 승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진짜 리더는 부하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라고. 승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한 번은 훈련 중에 병사 하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철민이 숨죽여 들었어요. 나는 밤새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지. 모든 데이터와 절차가 들어간.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어. 태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밤새 울며 전화를 했는데 내 보고서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지. 철민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군대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태산의 마지막 말이 철민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장군님, 저는 괜찮아, 대위. 아직 늦지 않았어. 태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 철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 격추된 모양이었습니다. 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끝났네. 승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철민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진짜 리더가 되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휘관이 되겠다고요. 1시간 후 부대 응접실. 태산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승호가 정중하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였어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태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수야, 왔구나. 민수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하지만 민수는 곧 주변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군단장님과 중대장님이 모두 서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태산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별일 아니야. 잠깐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눈 거지. 민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태산이 배낭에서 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김치찌개 끓여왔어.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식었지만 여전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와, 할아버지 김치찌개다. 민수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밝아졌어요. 태산이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괜찮아요. 철민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따뜻한 할아버지를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을까요? 태산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중대장님은 어떠시니? 민수가 철민을 흘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격하시긴 한데 실력은 정말 뛰어나세요.
철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긴 하지만 태산이 철민을 바라봤어요. 철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민수 일병. 철민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네, 중대장님. 앞으로는 훈련이 달라질 거야.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태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 중대장님은 훌륭한 분이야. 앞으로 더 좋아지실 거고. 3주 후 7중대 훈련장. 철민이 병사들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너희들 의견을 듣고 싶어.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중대장님이 의견을 묻다니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중대장님, 어제 산악훈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철민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지? 철민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중간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럼 오늘은 배낭 무게를 조금 줄여보자. 대신 시간은 더 늘리고.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중대장님이 자신들을 배려해주고 있었어요.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중대장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느낌이었어요. 철민이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우리는 한 팀이니까. 병사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점심시간, 철민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잠깐 이리 와. 민수가 긴장하며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안부 전해드려. 그리고 이것도. 철민이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민수가 편지를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중대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철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 민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대장님의 표정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